여자친구 만들기. 아, 그래요. 지금 그냥 한번 이걸 파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게임 캐릭터 같은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직업군도 그렇고, 옛날에 이런 일본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이 비슷한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 하는, 어디 가면 뭐 누구 만나고 하는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거, 도스 게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도스 게임이었나? 하여튼 윈도우 게임, 윈도우 95 게임이었나? 사양되게 낮은 게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만들고 보니까 그래요, 그죠? 여자친구 만들기. 글쎄, 우리 수많은 지금 솔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그 솔로 부대라고 그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솔로들이야 뭐 진격하라 이러면서 뭐 한때 뭐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죠? 군복 입고 막 솔로 부대 모여라 이러면서 뭐,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는데, 각 직업군,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 취향일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뽑은 거라,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한 번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그죠? 물론 100% 이런 여자친구 100% 이런 미인들을 여자친구로 둘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롤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자친구 사귈 때, 그래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롤 모델 같은 건 있잖아요. 그죠? 꼭 이런 직업군의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죠. 첫 번째로, 정치인 여자친구. 정치인 여자친구는, 글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정치인도, 뭐 이렇게, 뭐 요즘은 이렇게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이게 막 3선하고 4선하고 뭐 대권을 가네, 뭐 장관도 한 번 하고 막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특히 뭐 비례대표 한 번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피곤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몰래 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정치인 여자친구일 경우는. 왜냐면 스캔들 나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 아무래도 미혼의 여성일 경우 남자들 표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미혼 정치인들은 여자들한테 표를 많이 얻는지 남자들한테 표를 많이 얻는지. 근데 정치는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잘 안 찍는 것 같아. 남자들은 보통 남자를 찍지. 아무리 미혼의 어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보통 남자를 찍지, 여자를 정치는 좀 다른 것 같아. 정치는 남자를 보통 남자가 찍는, 여자는 여자가 찍고 남자는 남자가 찍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만 찍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만 찍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울표 플러스 하면 뭐 당선되는 거죠, 그죠? 대체로 우리나라의 선거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크게 뭐 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애인이 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이쁜 사랑으로 가져가 어떻게 메이킹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쁜 사랑을 만들어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쁜 사랑을 만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참 둘이 참 보기 좋다. 남자친구 잘 돼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을 건 없죠, 그죠? 그냥 사귀면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면 대체적으로 여자 정치인들은 인기가 떨어졌다? 근데 여자 정치인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일시적인 어떤 효과, 이게 출렁임은 있겠죠. 남자친구가 있다? 뭐 그런 출렁임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파워가 되게 센 사람이다? 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럼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일례로
뭐 김만기 씨, 최명길 씨 부부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 효과 외에는 나머지는 다 거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아내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일 경우는 대부분 낙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반짝 이렇게 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내일 경우, 유명한 아내일 경우, 김한길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치에는 크게, 미모의 어떤, 그러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김은혜 씨 같은 경우, 그죠? 근데 김은혜 씨도 또 경기도지사 떨어지긴 했지만, 김은혜 씨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결혼을 했지만, 근데, 정치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스캔들만, 뭐 그냥, 그러니까 지저분한 스캔들만 안 일어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터졌으면 그냥 날 잡아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골치는 아프겠죠. 외국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외국의 샤를리제 테론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샤를리제 테론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죠.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미모의 어떤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기 때 첫사랑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약간 일탈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실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화인지 그냥, 그러니까 시나리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치인 여자친구는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만약에 잘못 걸리면 야당에서 집중 포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뒷조사하고 매일 다 뒤져보고 사람 붙이고 막 누명 씌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골치는 아프겠지만, 정치인 여자친구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여자친구는 글쎄 거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죠. 아나운서 여자친구. 근데 개인적으로 참 아나운서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발음이 이렇게 좀 뭉개면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으면 좀 못 알아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면 6명 중에 5명이 아나운서죠. 6명이 6명 중에 5명 정도가 뭐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나 방송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나운서라고 다 발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음을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도 발음을 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는 또박또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아나운서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비해서 요즘은 옛날엔 참 인기 많았는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인기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그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 강용석씨 사건 이후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좀 옛날보다 인기가 좀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뭐 아나운서들이라고 다 인기가 많나요? 그렇게 해봐요. 거기서 뭐 수백 명의 아나운서들 중에 한두 명? 그죠? 우리 또 지방 아나운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서울에서 우리 9시 뉴스 하는 사람들도 8시 뉴스, 메인 뉴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에서 지역 방송하는 아나운서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아나운서가 꼭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내 방송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나운서라 그러거든요. 행사도 뛰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물론 약간 뭐 등급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은 있겠죠. 급은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나운서들이 있으니까, 그죠? 꼭 9시 뭐 메인 앵커를 한다는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대체로 또 아나운서들이 미모의 어떤 그 아나운서 시험은
약간 미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좀 미모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유재석 씨 닮았다 그러긴 하지만, 대체로 미모가 있긴 해요. 여기도 보면, 일단 사진은 잘 봤잖아요. 그죠? 5명이 다 뭐, 웬만큼 뭐, 다 사진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진은 받아야 시험을 칠 테니까, 그죠? 웬만큼 한미모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인 미모가 되고, 제가 지나가다 봤던 사람이 아나운서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굉장히 키들이 다들, 9시 메인 앵커 하시는 분들은 다 키가 다 크더군요. 키가 한 최소 170 이상은 다 되더군요. 힐을 신으니까 키가 180이 넘죠. 지하철 문에 이렇게 머리가 거의 조금 남겨놓고 지나갈 정도? 뭐 그 정도니까, 보통 여자들 하이힐 많이 신으니까 10cm 신으면 키가 엄청 커요. 저하고 한 15cm 이상 차이가 날 테니까.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죠? 뭐 그 정도. 제가 한 귀까지 올래나? 제가 어깨 조금 넘을래나? 막 그 정도 올 거예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니까. 아무튼, 아나운서 여자친구 좋죠. 맨날 그 좋은 목소리로, 뭐 이렇게 전화해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선생님 직군. 참 남자들이 옛날에는 선호했는데 요즘도 선생님 직군을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김가영 씨인가? 지금 요 분의 외모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겠죠.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그죠? 요런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었으면 참 선생님인데 직업이 선생님인데 요런 스타일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비슷한, 그나마 좀 이분하고 비슷한 사람은 그 EBS 이하영 선생님? EBS 그 수학 가르치는 이하영 선생님이 그나마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도 그분도 이대 나왔더라고요. 이대 나왔다 그러던데, 이대 수학과 나왔다 그러던데, 참,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요즘 이대 수학과는 그때 당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하영 쌤이랑 좀 흡사하지 않나? 스타일이. 그분이 참,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뭐 수학계의 아이돌? 수학계의 아이돌이라 그러는데, 그때 그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임신을 해가지고, 얼굴 막 팅팅 부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만요. 이게 그냥 학교면 좀 덜한데, 이게 평생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래도 여자는 임신하니까, 그래도 미모가 어디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직 여성. 뭐, 사자 들어가는, 뭐, 의사, 판사, 뭐, 검사, 뭐, 약사, 한때 교사도 사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전문직. 뭐, 여성 전문직은 많지 않나요? 그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가지고, 여성들은 전문직 여성들도 펀드 매니저 이런 거 하긴 하죠. 남자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여자도 하긴 하죠. 그죠? 뭐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여자들도 그런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뭐 그런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전문직, 어떤 자신의 분야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 한의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전문직에. 약사가 옛날에 그렇게 좋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셔터맨이라고 그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내가 이제 약사인 거예요. 아내가 약사고 남편이 일반 직장 다니는데, 약사가 그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약사가 되게 돈을 많이 벌던 시대인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서 이제 가게 문을 이렇게 잠궈주는, 일명식 그걸 셔터맨이라 그러는데, 그 셔터맨의 최고봉은 약사였죠. 여러분들 의외로 약사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약사는 계속 문을 안 열어놔도 돼요. 식당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이
365일 문 안 열어놔도 돼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지정약국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뭐 한 일주일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을 안 썩으니까. 그죠? 약은 대체로 보존기간이 몇 년씩 가기 때문에 약 같은 거 잘하면, 그리고 요즘은 또 의약 분업이 돼가지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무조건 약국 가서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보장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또 뭐가 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뭐가 심했냐면 약사가 아닌데 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약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대형 약국에 와가지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기 약을 파는 거예요. 자기 회사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같은 사러 가면 뻔하잖아요. 소화제 있고 뭐 감기약 있고 항생제 있고 뭐 쌍화탕 있고 뭐 바카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바카스 영업 직원이 와서 잠깐 일을 하는 거예요. 약사 밥 먹으러 가고. 그럼 그 사람이 오면 약을 무조건 자기 회사 약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마스크로 비슷하게 하죠. 마스크로 약간 비슷하게, 그런 거 비슷하게 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약사가,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약사의 파워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죠? 뭐, 줄서가 있고, 근데 병원 같은 거 약 받으러 갈 때 되면 약간 줄 서 있기도 하긴 이게 병원 끼고 있는 약국은 조금, 좀 그거 있죠. 좀 줄 서 가끔 대기표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뭐 어지간한 약은 다 그냥 받으니까, 그죠? 이게 대형 약국이 있었어요, 그죠? 대형 약국 그런 것도 장사 엄청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약은 안 먹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약 사 먹어야 되니까. 그죠?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약의 중요성,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지금 타이레놀, 미국에서는 타이레놀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장 상비야. 그죠? 그런 약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약국 같은 게 괜찮아요. 그죠? 가끔 명절 때 한번 문 열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약사 아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쁜 약사 아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잘해줘야 되겠죠. 학교 다닐 때 미팅을 약대 여학생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냥 일반 직장인, 여기 사진에 이영은 씨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꽤 됐네요. 몇 년 차 되긴 했네요. 그래도 MBC에선 거의 막내 아나운서죠. 그죠? 막내에서 바로 위에, 얼마 전에 막내가 새로 들어왔던데, 하여튼 거의 막내죠. 그죠? 이런 소위 말하는 직딩이라 그러죠. 직딩 여자친구는 내가 직장인이면 괜찮아요. 그죠? 내가 현재 직장인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대시해 볼 만도 하죠. 그죠? 근데 아직 내가 만약에 백수고 직장이 없으면 좀 그래요. 그죠? 직장인은 대시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면 둘이 취업 준비하다가 여자만 이렇게 취업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다르죠. 그죠?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화이팅 해줄 수도 있는데, 약간 남자 군대 간 것처럼 좀 그렇죠. 남자 계속 시험 떨어지고 취업 못하고 이러면 조금씩 멀어지죠. 그죠?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라 그래야 되나?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직장 취업한다고 이렇게 시험 치고 다니고 그랬나봐요. 여자가 먼저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 응원차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장은 이제 직장 다니니까 뭐도 사주고 이러면서, 근데 집에서는 이제 시집 가라고 선보라 그러고요. 헤어지라 그러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여자가 이제 그렇게 갈등으로 가다가 그래도 남자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식으로 해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죠?
요즘 취업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라. 특히 이런 MBC 아나운서 정도 취업하려면 진짜 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죠? 왜냐면 외모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목소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리딩도 어느 정도, 이거 대사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일본은 기상캐스터도 있고, 또 아나운서 했다가 기상캐스터 합격한 사람도 있고, 또 9시 하는 사람도 있고, 해본 사람도 있고, 아직 9시 스포츠 뉴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기회를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아직 아나운서지만 방송 매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아나운서 합격한다고 다 9시 뉴스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일반 직장인 다녀도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승진을 하고, 그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렇게 돼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라도 하나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야, 잘 되는 거니까. 무조건 취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요즘 또 잘 잘리니까. 일 못하면 잘 잘리니까. 직딩, 일명 직딩. 근데 신입사, 요런 여자친구 있으면 약사와 더불어 최고의 여자친구가 아닌가. 크게 데이트하기 좋고, 그죠? 문제는 이제 둘 다 새내기면 가장 좋죠. 둘 다 새내기면 그게 가장 좋고, 같이 열심히 잘 해서, 맞벌이 해서 결혼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게 제일 좋고, 그죠? 다음은 학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장원영 양하고 저하고 보니까 28살 정도 차이 나던데. 거의 아빠죠, 아빠. 28살 때가 뭐였더라? 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나? 취업 준비하고 있었나?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좀 늦게 졸업했으니까. 백수였겠죠. 그때는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태어난 거죠. 2004년생이거든요, 장호영 양이.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원영 양은 모습은 되게 화려하지만 아마 수익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죠? 수익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아이즈원 때 아이즈원 때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광고나 이런 거 찍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별로 안 났을 테고, 그죠? 대부분 다 CJ가 먹지 않았을까, 그죠? 엠넷인가 CJ인가 그 주최사가 거의 다 먹지 않았을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테니까, 그죠? 옷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찍는다든지 안무라든지 애들 숙비 숙소 비용 밥값 이런 거 코디 매니저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테니까, 그죠? 지금도 돈을 글쎄 이제 음원 2개 내가지고 수익이 난다? 글쎄 지금도 아마 원영량은 적자일 거예요, 그죠? 지금 아마 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장부상에는 아마 적자겠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는 단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학생 때는 다 그래요. 모든 학생 때는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경력을 쌓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나 지금 일확천금을 벌 거야 이런 거보다는 지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원영량은 아이돌 가수 연예인이니까 인지도를 올려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친다든지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다든지 CF를 찍는다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돈은 누가 제일 잘 벌까요, 그죠? 최근에 의외로 강아랑 씨가 돈을 많이 벌지 않나? 최근에 그 람보르기니를 내돈내산했다고 인스타에 자랑을 했다는데 의외로 강아랑 씨가 알부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정치인? 글쎄, 저는 물론 지금 여기서 연봉이 제일 센 사람은 배현진 씨가 아닐까? 배현진 씨가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그리고 후원금을 1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책을 썼다. 그러면 한 3, 4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자서전이나 포토북이나 에세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정부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면 한 4, 5억 정도 4억 정도 받을 수 있죠. 번다고 하긴 좀 그렇고 4억 정도 어떻게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죠. 여기서 봤을 때는 배현진 씨가 그래도 알부자가 아닐까. 아무래도 정치하면 또 배현진 씨가 또 그냥 뭐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결정권 뭔가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뭔가 배현진 씨가 주도적으로 뭔가 탁 집어가지고 누구를 탁 꽂아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목상 최고위원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배현진 씨가 돈을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아랑 씨가 플렉스를 했기 때문에 강아랑 씨가 한 두 번째, 그 다음에 안나경 씨가 세 번째, 이영은 씨가 네 번째, 김가영 씨가 다섯 번째, 원영약이 제일 꼴찌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원영약은 아직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죠? 원영약은 지금 되게 화려하게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직장인이니까 국회의원도 안정된 수익이 보장이 돼 있고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방송국에 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일정 방송에 이렇게 할당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연차별로 받는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MBC도 한 4, 5천원 받을걸요. 그죠? 이영은 씨도 한 4, 5천원 받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MBC가 돈을 안 준다 그래도. 그래도 명색 MBC인데, 뭐 적자가 80억? 요즘, 작년에 적자 얼마 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MBC가 적자 행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봉은 받을 거예요. 4년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연봉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걸 봤을 때, 강아랑 씨는, 그렇죠. 강아랑 씨는 만약에 행사를 뛰면 돈을 많이 벌고, 강아랑 씨는 행사를 못 뛰면, 기상캐스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라서, 그 대신 행사를 만약에 짜잘한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방송 안 하는 날 행사 뛰고 이러면, 인지도가 만약에 높다. 기상캐스터인데 인지도가 높아서 인기가 많다? 그러면 돈을 좀 더 벌겠죠. 그죠?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야지 몸값이 뛰니까. 어디 가서 막, KBS는 그런 것도 한다 하더라고요. 월급이 좀 적으면 선배들이 이렇게 그 행사 같은 거 들어오면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소개시켜주고 그런다 그러던데. 그래서 옛날부터 행사 너무 많이 떼가지고, 쫓겨나는 아나운서도 되게 많았죠. 강모 아나운서도. 나중에 나갈 때는 행사 너무 많이 떼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요. 그죠? 돈이 막 한정없이 들어가니까. 행사 너무 많이 뛰면 또 방송에서 뭐라 하죠. 그죠? 아무튼, 여자친구 만들기.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마음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는 적자를 원하잖아요. 그죠? 적자가 나도, 그죠?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자친구 만들기. 자기만의 어떤 여자친구 스타일을 한번, 정해놓고,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번 돼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